참 예수님, 아베 마리아, 안드레아 여행사 부사장 김정훈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순례를 떠나는 데 있어서 약 일주일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순례를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의 순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동영상으로나마 안내해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해드렸던 그 가격보다 좀 많은 그 비용들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도록 사정이 좀 흘러간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 또 송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 본부와 함께 이 순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요. 당시의 환율과 그리고 당시의 여건들, 견적들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받아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 가격으로 공지해드렸던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었고 또 특히 제일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환율이 너무나 크게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약 그 보름 전,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그 오르기 시작한 유로 가격이 급등해서 내려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요. 또 그 가격이 또 많이 오르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항공사마다 저희들이 거의 2주 단위로 유류 할증료와 그리고 세금을 저희들이 공지를 받는데요. 그래서 미리 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류 할증료와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지금 또 많이 금액이 오른 가격으로 공지가 되었고 또 요인으로는 현지 물가가 많이 상승이 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참 한국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유럽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나 지금 독일의 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각 지역마다 저희들이 숙박하는 곳에서 예전에는 그냥 호텔비만 지불을 했으면 됐는데요. 호텔비 외에 도시세라는 것이 아주 큰 그 좀 대단히 관광지, 유명 관광지에서만 받아오던 그 도시세가 이제 중소도시, 소규모 도시에서도 각자 지자체에서 도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월 달부터 거의 다 전 유럽에서 이제 아주 작은 도시들 또 유명하지 않은 도시들까지 도시세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시세들이 매일 주무시는 곳마다 작게는 7, 8유로에서 많게는 20유로 가까이 1인당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중되어지는 그 가격이 좀 부담이 많이 되셨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또 공지를 또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확정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 공지를 좀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드렸던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또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작은 또 어려움들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회사의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식사를 줄인다든지 식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호텔의 어떤 격을 또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저희들도 최소한의 이 그 수익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덜 부담스럽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큰 금액 부담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안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어떻게 순례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팀을 나누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지했던 것처럼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팀,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팀은 대한항공일 경우에 제2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에 다른 항공사들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제1터미널에서 이용을 하셨던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그리고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은 모두 제2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2터미널은 1터미널과 버스를 타고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발하시고 도착하실 때 제2터미널,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4번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엔젤리너스 커피가 보이실 겁니다. 엔젤리너스 커피숍 옆에서 부스 옆에서 저희들이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4번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엔젤리너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숍 옆에서 저희들 오전 9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출발팀은 김해공항 오전 5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항공사에서 55분 늦게 비행기가 출발한다라고 공지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침에 김해공항에서는 좀 출발이 여유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6시까지 2층 출국장 3번 출입구에 보시면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보시면 부산은행 부스가 있습니다. 부산은행 부스 옆에서 저희들 오전 6시 국제선 김해공항 국제선 3번 출입구로 들어오셔서 부산은행 부스 옆에서 오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본인의 유효한 여권입니다. 가끔 보면 예전 여권을 가지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의 여권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출국하시는데 어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발하실 때 꼭 나의 여권인지 유효한 여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여권을 꼭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빠지셔도 구입을 하실 수 있다든지 대체가 가능하지만 여권만큼은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면 함께 출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기도생활 하실 때 필요한 개인적으로 보실 성경이라든지 묵주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기도서들은 각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미사라든지 저희들이 함께 드려야 하는 공적인 기도에 필요한 기도서들은 모두 워크북에 다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미사에 독서와 복음 그리고 각종 전례 양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바칠 셀 기도라든지 저희들이 차 안에서 바치게 될 여러 가지 기도문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여행지 순례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책자로 마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미사 필요 없으시고요. 각자 필요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면도구 부분입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환경정책 때문에 다양한 어메니티 키트들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에 가시면 다양하게 샴푸, 린스 그리고 여러 가지 손세정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는 그리고 일회용품들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세면도구와 화장품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드라이기가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드라이기 용량이 약해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시든지 이러실 분들은 드라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드라이기 준비해 주실 수 있다면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례하는 국가들의 저희들이 지금 순례하는 때에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거의 영하에 가깝습니다. 0도에서 또 많게는 15도에서 17, 18도까지 올라갑니다. 유럽은 햇볕이 나면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 덥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파카라든지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경량 파카라든지 여러분들 숄이라든지 가디건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겹을 껴 입으시고 또 더우실 때는 여러 겹을 이렇게 벗으시면서 체온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터운 옷 하나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온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겹겹이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슬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은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선크림을 바르시도록 알려드리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유럽은 겨울철이 습하고 좀 우리로 따진다면 우기에 해당됩니다. 장마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우리나라의 장마와는 다르지만 겨울철에 비 소식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발이 불편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신 텐데요. 여분의 운동화를 겨울철에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가 잦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화가 이렇게 젖었을 경우에 좀 그 말라 있는 또 마른 운동화로 교환해서 신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접착제가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여러분들 여분의 운동화 좀 편하신 신발을 좀 하나 더 가지고 와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활하고 또 순례 동안에 좀 더 편안하게 순례를 하실 수 있도록 수신기를 저희들이 대여해 드립니다. 이 수신기를 이용하실 때 필요한 이어폰이 있는데요. 이어폰은 지금 그 위생 정책 때문에 이 중이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생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던 예전에 라디오라든지 워크맨이라든지 이런 곳에 꽂으시면서 쓰셨던 이어폰이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대신 블루투스라든지 요즘에 나와 있는 USB 포트에 들어가는 그러한 핸드폰에서 꽂아서 쓰시던 충전할 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콘센트가 되어 있는 플러그가 되어 있는 이어폰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예전에 라디오라든지 워크맨에서 쓰셨던 것은 사용 가능합니다. 마침 저희들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게 되는데요. 대한항공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어폰을 하나씩 선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끔씩 보면 이것이 조금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단선된다든지 잘 중간에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분으로 가지고 계시고 혹시 집에서 쓰셨던 이어폰이 있으시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상비약이라든지 구급약이라든지 각자 필요한 약들을 많이 챙겨 오실 건데요. 뭐 소화제라든지 가끔씩 필요하신 약은 붙이시는 짐 안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늘 매일 복용하셔야 되는 약들,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5일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휴대하시는 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비행기 안에 타시는 가방 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수화물이 지연되어서 늦게 도착한다든지 수화물을 여러분 붙이시는 짐이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한다든지 분실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을 구하시기 힘드셔서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비약은 적어도 5일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휴대하시는 비행기 안에 들고 타시는 가방 안에 꼭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굳이 저희들이 정장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시고 주민등록증은 여러분들 여행하시는데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권입니다. 그래서 괜히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셨다가 뭐 이렇게 분실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꼭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폐를 보시면 어떻게 환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는, 순례하게 되는 국가들은 모두 다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유로, 10유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는 사실은 이렇게 은행에서는 바꿔주지만 가지고 오시면 어디서 물건을 사실 때 좀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200유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액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유로, 10유로, 50유로, 100유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달러를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달러를 받는 곳은 저희들 순례 지역 가운데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지에서 쓰시는 화폐는 모두 유로화입니다. 근데 달러를 저희들이 소액권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일 미사를 봉헌하게 되면 헌금이 있습니다. 성지 보존기금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 또 호텔에서 에티켓 팁이라고 그러죠. 머리맡에 여러분들이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씩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게 되는 에티켓 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로로 지급을 하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되는 유로가 5유로부터입니다. 1유로, 2유로는 모두 다 동전이기 때문에 환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좀 매일 그것을 지급하시려고 또 헌금하시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소액권은 여러분들이 1달러는 우리나라에서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요. 1달러는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에티켓 팁과 그리고 헌금하시는 데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부담이 조금 줄어드실 것 같아서 여행 팁으로, 순례 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화폐는 유로로 사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신용카드 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얼마가 필요하나요? 라면 그것은 각자의 어떤 형편에 맞게 또 사용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 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서 유럽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의 지역들 또 여러분들 상점에서 이용하실 때는 현찰 외에 카드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카드를 쓰실 때 우리나라의 비자라든지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비자라든지 마스터 카드가 있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직 유럽은 어느 지역, 그러니까 어느 가게에서는 비자만 되고 어느 가게에서는 마스터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카드를 쓰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니온페이라든지 뭐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비자, 마스터로 사용해 주시고 간혹 은행에서 트래블 카드를 권유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히려 트래블 카드가 유럽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트래블 카드가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신용카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있으시다면 두 가지 종류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순례하시는데 또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차는 여러분들 저희들이 순례 기간 동안 포르투갈은 한국 시간보다 9시간이 늦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페인과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는 8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한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이동하는 거리들 안에서도 각 국가별로 거리 차이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와 비슷합니다. 온도는. 그러나 우기이기 때문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그래서 좀 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좀 옷을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겨울철에 호텔에서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전기 장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 방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온하실 수 있는 전기 방석이라든지 1인용, 휴대용으로 나오는 전기요들이 있는데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걸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안에 공기는 적정하게 데워져 있지만 공기 질이 습하기 때문에 일명 이렇게 뼈가 시리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전화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화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모두 다 로밍이 되실 건데요. 대신 로밍은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제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유심이라든지 이심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그래서 권유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이라든지 이심은 본인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유심이랑 이심은 저희들이 지역을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또 안 되는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폰에서 특히 이제 유심에 대해서 문제인데 여러분이 쓰고 계시던 유심을 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유심을 끼워버리면 현재 쓰고 계시는 전화번호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든지 여러분들 순례하시는 동안 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연락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실 수도 없고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없고 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한 2만 원 중반에서 3만 원대이면 여러분들 한 달 내내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통신사에서 정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마다 카톡이라든지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다 쓰실 수 있도록 요즘에 저희들이 순례하는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용무에 낮 시간이나 호텔 지역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시는 용도로만 쓰실 거면 여러분들 순례 기간 동안 기본 요금, 각 통신사에서 정해드리는 기본 요금, 기본제만 가입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는 통신사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간에 이러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시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로밍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순례 동안에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가장 이제 곤란함을 겪으시는 게 순례를 떠나시면 식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나 정수기가 있고 그리고 또 물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쉽게 식수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는데요. 유럽은 우리와 조금 다른 석회질이 좀 많은 물들이고 수질이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물갈이를 소위 하신다 그러시죠. 그래서 많은 불편한 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순례 기간 동안에는 제가 공지해 드리는 곳 외에서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 물을 사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판하는 생수를 구입하셔서 드신다든지 식당에서조차 물값을 따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물병, 텀블러 같은 것들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물을 뜨실 수 있는 곳을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간혹 호텔에서 또 정수기 서비스를 해 주시는 곳들이 또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 물이 또 좋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을 떠서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가시는 곳에서 물을 다 사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모든 물도 다 저희들이 지불해서 부담해서 드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온수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또 이 온수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또 외국에서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팁을 지불한다든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포트라든지 이렇게 물을 데우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물을 제공받으셨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다녀 주셔야 되겠습니다. 호텔에 있는 그 커피포트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이렇게 중국 분들이 이 커피포트에 이렇게 속옷을 삶는다든지 양말을 삶아서 세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스페인은 거의 다 이제 커피포트를 호텔에서는 치우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다른 국가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생 상태가 어떠한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뜨거운 물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휴대용 전기포트라든지 아니면 텀블러, 보온병을 꼭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순례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지품은 여러분들 각자가 잘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지품을 보관하기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뒤로 매시는 가방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뒤로 매시는 가방 필요합니다. 작은 이렇게 색 가방 필요하신데, 꼭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것은 앞으로 매는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힙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앞으로 매는 조그마한 가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파우치가 달려있는 좀 튼튼한 끈으로 돼 있는 가방들, 이렇게 매시면 좋습니다. 허리색으로 해서 허리에 매시는 가방들은 분실의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버튼이 똑딱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쪽에서는 버튼을 풀고 한쪽에서는 이 그러니까 그 허리색을 가지고 양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소매치기 위험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뒤로 매시는 가방은 내 물건들을 가지고 가십시오라는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갑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귀중품은 꼭 나의 눈에 보이는 내 앞쪽, 그러니까 내 가슴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눈이 보이는 곳에 X자로 매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줄도 좀 튼튼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 당겨서 가져가기, 이렇게 끊어지기 좋은 소재의 끈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실 겁니다. 요즘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도난 사고도 빈번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는 지역이 소매치기가 아주 많은 곳이다, 뭐 번잡한 대도시는 아닌 중소도시가 보통 순례 지역입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요즘은 공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귀중품은 꼭 앞으로 매는 가방에 꼭 매셔야 되고, 내가 좀 여러 가지 들고 다니기 좀 부피가 큰데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여분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우산이라든지 우비라든지 뭐 여러분들 텀블러라든지 그리고 뭐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시는 가방에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지녀야 되는,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권과 여러분들 현금과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뭐 지갑,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꼭 담으실 수 있는, 내 눈앞에서 내 몸을 떠나지 않게 담으실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합니다. 식당에서도 가방을 걸어 놓으셨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때, 특히 뷔페식 식사 때 여러분들 식사를 뜨러 가실 때도 앞쪽으로 매시는 가방은 꼭 내가 가지시고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귀중품 그리고 자기 각자의 소지품은 본인이 꼭 여러분들이 보관을 해주시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하신다는 것은 비행기에 들고 타시게 될 가방을 말하죠.
사이즈는 여러분들 기내용 수화물이라고 해서 뭐 19인치, 20인치에 해당하는 가방, 작은 가방이죠. 이렇게 아니면 뒤로 메실 수 있는 가방 하나와 또 옆으로 메실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를 항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안에는 저희들이 들고 타실 수가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액체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휴대하시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리터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들도 하나하나 용기가 100ml 이하의 용기에만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가 넘지 않도록 항공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매님들 비행기 안에서 미스트라든지 또 사용하셔야 될 치약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소량 100ml 이하짜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 때 필요하신 뭐 고추장이라든지 튜브형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100ml 이하짜리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내용물이 100ml 이하고 용기는 지금 120이고 200ml지만 내용물이 작습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검사 때는 모두 다 그 용기에 적혀 있는 미리수를 그 안에 있는 총량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량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다 빼앗기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에 100ml 이하짜리에 있는 것들만 소량으로 들고 오실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뺏기시는 게 치약 부분이 제일 많이 빼앗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처에 있는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시면 소량으로 휴대용으로 또 여행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기들에 소분하셔서 그것을 총 100ml짜리가 10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작게 가지시고 그것을 한 목에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퍼백에 투명 지퍼백에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이 휴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공구류라든지 아니면 제일 또 많이 빼앗기시는 게 맥가이버 칼이라든지 손톱깎이에 달려있는 뾰족한 그 칼류 이런 것들도 보안검사 때 엑스레이 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앗기시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붙이시는 위탁 수화물에 넣으시면 움직이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하는 비행기 안에 들고 타시는 물품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액체류는 작은 용기에 100ml짜리 용기에 다 담으셔서 그것이 총 10개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모든 액체류들은 투명 파우치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사에 위탁하시게 되는 수화물 한마디로 붙이는 짐이 되겠죠. 이 붙이시는 짐은 23kg 하나가 이코노미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희들 비행기를 한국에서 리스본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한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대한항공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포르투에서 메넨으로 가게 되는 것은 루프탄자라는 독일 항공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구 다 23kg 하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업 등급에 계신다 하더라도 한쪽은 스카이팀이고 한쪽은 스타얼라이언스 팀이기 때문에 이 승업 서비스를 받으시는 건 조금 곤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kg 짐 하나 인치수로는 32인치가 넘어가면 위탁 수화물이 좀 곤란하고요. 32인치가 넘을 경우에는 대형 수화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붙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kg가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짐을 꾸려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액체류라든지 여러분들이 휴대하시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물품들 은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간혹 이제 보조 배터리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조 배터리 충전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충전기와는 별도로 핸드폰을 벽부 콘센트에
꽂아서 여러분들이 충전하실 때 쓰시는 충전 플러그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어디에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조 충전기는 여러분들이 짐 가방 안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여러분들 태블릿 PC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하는 붙이는 짐에서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그 휴대하시는 배터리도 요즘에 이제 용량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고용량, 대용량 배터리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충전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휴대용 충전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들고 타시는 가방 안에 휴대하시는 가방 안에 넣어주시고 위탁하는 수화물에서는 넣으실 수 없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뭐 총기류라든지 호신 용품들 이런 것들 없겠죠. 자, 그리고 간혹 이제 빼앗기시는 것들이 LPG 가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보통 자매님들은 헤어스프레이로 쓰시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들은 또 같이 붙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스프레이를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액체류로 되어 있는 스프레이 있죠. 그것은 휴대 가능하십니다. 가스가 들어가 있는 가스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위탁 수화물로 붙이실 수가 없고 그것을 다 드러내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공지해 드립니다. 라이터 형제님들 경우에는 라이터는 1인당 하나까지 붙이시는 짐에는 넣으실 수가 없고요. 가지고 타시는 짐 안에는 하나 정도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도 역시 붙이시는 짐에는 허용하지 않고요. 가지고 타시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짐을 싸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시는 점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3kg를 꽉 채워서 오시면 또 가셔서 선물도 사시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 오실 텐데 돌아오실 때 또 서로 힘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들 특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물건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로수는 잘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23kg에서 한 24kg까지는 좀 허용을 해주지만 요즘은 아주 규정이 까다롭게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서 짐을 잘 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동경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행들을 요즘 많이 다니셔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동경비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구 문화 습관에 있어서는 내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뭐 작게는 우리가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 그리고 현지에서 수고해 주시는 가이드, 그리고 또 현지에 또 보이지 않게 또 현지 로컬 가이드들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을 이렇게 계속 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저희들의 스케줄들에 대해서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팁이라든지 그리고 물도 저희들이 다 사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그래서 일일이 물까지도 각자 드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에서 또 저희들이 다 팁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단체로 어느 정도 것 성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식사 때 드시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요즘 유럽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예전에는 한 10유로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한 12에서 15유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공동경비는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체 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10에서 15유로 사이에서 매일매일 이 공동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사님들이 물을 많이 판매를 하십니다. 사실 기사님들은 그것이 또 수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매일 한 병씩은 저희들이 버스에서 물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여러분들 매일 물을 한 병씩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물을 한 병씩 드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경비는 차후에 여러분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